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3%대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했을 때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또 꼬리가 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추가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SK 하이닉스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HBM 관련해서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HBM 관련해서 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와중에 SK 하이닉스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 HBM 관련해서 너무나도 시장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엔비디아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SK 하이닉스와 흡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상향하는 움직임 안에서 신고가 갱신에 대한 이 지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보시면 블랙엘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HBM3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8단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2단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자, 내년 상반기까지 8단만큼의 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 매출에 있어서도 이런 HBM 관련해서 매출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분기 실적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분기에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블랙엘에 대해서 자, 1년치의 수요 전부 다 판매가 완료가 됐다, 솔드아웃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의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이런 수요 온전히 SK 하이닉스가 자, 받을 수밖에 없다,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일전에 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 TSMC와 엔비디아와 지금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TSMC 행사서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하퍼 200 함께 전시가 될 만큼 너무나도 또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동맹이라고 할 만큼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이 가운데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HBM 관련해서 효율성을 봤을 때도 자, 이 격차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TSMC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생산 효율이 8배 이상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본딩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보더라도 8배 이상의 주가 이러한
긍정적인 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이 삼성전자와 격차가 해소되기보다도 이러한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HBM 관련해서 현재 엔비디아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HBM3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85%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HBM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8%에서 올해 21% 그리고 내년에 30%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계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부분들, SK하이닉스 하락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해서 144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는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핵심 재료를 공급을 하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예상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충분히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매도 리포트는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하이닉스 100만 주가량의 물량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한 움직임, 그 가운데서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에는 더 급락할 것처럼 기사라든지 이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올라가면 더 급등할 것처럼 호재 어디서든 모를 이 호재들을 없는 호재까지 끌어와 가지고 긍정적인 기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또는 이 리포트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에 기반해서 체크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우리가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잡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오늘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증권, SG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또다시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였으면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추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세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1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죠.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현재 구간 안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외인 창구 쪽에서 쓸어가고 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외인 창구인데, 특히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전혀 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어요. 이 부분 최소한 우리가 그러면 이 상승했을 때 들어왔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또 매도 타점이 어디에서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모건 스탠리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나서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이렇게 매수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세력들의 의도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계시다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여기처럼 또 다시 이런 3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하이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급등한다고 했을 때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현재 구간 안에서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이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도 타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디에서 대응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엇박자를 타고 있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고민하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 하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급등할 때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급락할 때는 또 어디서 물량을 늘려가야 되지 매수를 준비하고 있어야 맞는 겁니다. 자, 엇박자 타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빠르게 계좌 다시 한번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회복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졌어요. 이 종목 FT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 유한양행, 자,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이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미리 매집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고 나서 후회하시면 또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